파리에 가본 적 없는 사람들은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의 아름다운 밤거리를 보며 설레합니다. 포카리 스웨트의 청량한 광고와 그리스 로마 신화로 그리스를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를 동화 같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해리포터를 보고 비틀즈를 들으며 영국을 알게 된 사람들은 판타지와 밴드의 나라로 영국을 바라보죠.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곳에 대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만의 환상을 품곤 합니다. 그곳의 실상이 어떻든 상관없이요. 사람들의 이러한 환상을 이용해 성공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약간은 배 아프지만 과거의 일본은 참 패션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쟁의 원수를 동경하며 좋아하게 된 미국의 옷은 일본의 취향과 세월을 담아 하나의 스타일로 정립했고요. 이 과정에서 과거의 것들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하며 복각이라는 개념도 만들었죠. 또한 오뜨쿠띠르의 나라에서 그들의 언어로 브랜드 이름을 만들고 패션쇼를 하여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전부 다 동경과 환상으로 시작해 거대한 결과물을 만든 사례들이죠. 오늘의 주인공도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일본의 입맛대로 해석한 프랑스의 환상을 담은 브랜드 단톤입니다. 브랜드의 시작, 한국에서 유통도 많이 되고 일본에서 꽤 많이 보이는 이 다이아몬드 로고는 옷에서 풍기는 느낌 때문에 실상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로고에 떡하니 그 답이 써져 있는데도 말이죠. 1931년 프랑스의 파리가 아닌 프랑스 국민들도 잘 모르는 깡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프랑스 중부 작은 마을에서 중앙섬유 제조소라고 불리는 중소규모의 의류 공장이 있었습니다. 옷을 제작하는 이 공장은 2명의 공동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그중 한 명이 단톤의 설립자인 가브리엘 단톤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 이 공장의 가능성을 옆에서 지켜본 단톤 씨는 여동생과 다른 동업자였던 정 네이하의 동의하에 이 공장의 지분을 사들입니다. 사들이고 나서도 단톤 씨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있던 다른 일도 있었고 굳이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꾸준히 팔리는 옷을 만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꾸준히 팔리는 옷이란 트렌드나 마케팅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옷입니다. 네, 패션을 위한 옷이 아닌 실용성만 추구하는 옷, 작업복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935년 그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던 일이 잘 안 돼서인지 이 사업에 욕심이 생겨서인지 이 공장의 매니저로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 브랜드를 만들었죠. 빨간색 다이아몬드에 단톤 글씨를 구겨 넣은 것 같은 이 로고를 단 옷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패션 브랜드처럼 시즌도 챙기고 트렌드도 반영하나?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프랑스 전국을 상대로 작업복 만들기에 집중합니다. 네, 프랑스의 워크웨어들이요. 프랑스의 워크웨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 그리고 옷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단어를 듣고 바로 떠올리는 한 가지 아이템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렌치 워크 자켓. 19세기 후반부터 쨍한 파란색에 3개의 포켓이 보이는 이 자켓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의 대표 작업복입니다. 그런데 프렌치 워크 자켓을 만드는 브랜드로 많은 프랑스 브랜드를 언급하지만 정작 단톤은 여기에 끼지 못하죠. 너무 잘하는 오래된 프랑스 브랜드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이 프렌치 워크 자켓이란 것도 결국엔 외국인들의 환상과 인기에 의해 만들어진 상징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프랑스인들이 입는 작업복과는 상관없이요. 과거엔 당연히 이런 프렌치 워크 자켓들도 정말 많이 입었지만 20세기 이후의 프랑스에서는 직종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리고 시기에 따라 다른 작업복들도 정말 많이 입었습니다. 농부들이 많이 입던 살로페트와 콩비네종, 치즈로 유명한 프랑스의 치즈 공장에서 일하는 보호복, 프랑스의 섬세한 요리 대가들이 입던 하얀 유니폼, 거대한 정원을 다듬는 원예사들의 앞치마까지 단톤은 실제로 쓰이는 프렌치 워크웨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1970년도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통사인 에하테페와 SNCF의 작업복을 납품하게 됩니다. 참고로 프랑스의 대중교통은 우리나라랑은 좀 다릅니다. 대중교통을 100% 국가에서 운영하지 않죠. 그래서 다른 도시로 가면 파리에서 쓰던 교통카드를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톤이 작업복을 납품했던 에하테페와 SNCF는 파리가 중심인 대중교통 국영 기업입니다. 가장 거대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아마 이쯤부터였을 겁니다. 단톤은 프랑스 중에서도 파리 시장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요. 파리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팔레 호아얄 정원 옆에 사무실 겸 창고를 둡니다. 파리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과 작업복 단체 주문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파리는 프랑스인들의 도시가 아니라고 할 만큼 관광의 도시죠. 파리에 잘 자리 잡은 덕분에 단톤은 한 외국 회사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단톤의 변화. 그 눈썰미를 가진 회사는 일본의 보이스 코퍼레이션 LTD라는 유통업체였습니다. 1979년부터 시작한 이 유통업체는 일본인들의 외국에 대한 환상을 아주 잘 알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들이 수입하는 브랜드들을 보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프랑스 해군의 스트라이프 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프랑스 브랜드
어흐시발, 세일러, 배를 타는 선원들의 옷을 전문으로 만드는 오래된 프랑스 브랜드 르 글라직, 그리고 프렌치 워크 자켓의 3대 브랜드 중 하나 베트가, 전부 일본에서는 접하기 힘든 특색 있는 옷을 내는 브랜드들이죠. 이와 비슷하게 단톤도 일본인이 생각하는 프랑스 워크웨어에 대한 한상을 만족시키기 너무 좋은 커리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유통회사와의 계약이 프랑스만 바라보던 단톤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발판이 되었죠. 처음에는 그대로 가져와 판매를 하다가 조금씩 단톤의 디자인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일본인의 입맛에 맞게,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프랑스의 이미지와 부합하게 말이죠. 먼저 로고부터 프랑스임을 강조하도록 디자인합니다. 과거 로고는 아무것도 없이 단톤이라고 적혀 있거나 마크 데포제, 단순히 상표명을 뜻하는 불어가 적혀 있었는데 단톤 밑에 프랑스를 추가하고 로고 밑에 베트몽드 트라바이, 불어로 작업복을 적기 시작합니다. 또한 전형적인 프렌치 워크 자켓과 다른 디테일의 워크 자켓을 만듭니다. 딱 봐도 여기저기 디테일이 다르죠. 이 차이는 단순히 유통업체가 자기 멋대로 바꿔버린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많은 직종의 작업복을 제작했다고. 프랑스의 간호사복, 셰프복, 철도 운전사의 제복, 다양한 업종의 작업복에서 이 디테일의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라운드 카라, 논 카라는 간호사의 제복에서 볼 수 있는 디테일입니다. 물론 너무 다양한 디자인의 블루 트라바이가 제작되어 둥근 카라를 가진 빈티지 자켓도 있겠지만 이렇게 짧고 둥근 형태는 찾기 힘듭니다. 깃을 세워 목을 보호하기도 했던 인부들의 근무 환경 때문이겠죠. 반면에 실내에서 일하는 간호사나 의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필요가 없어서 아예 카라를 없애거나 간호사의 이미지에 맞게 라운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쇼카라는 셰프의 제복에서 보이는 디테일이죠. 셰프복은 특히 카라뿐만 아니라 다른 디테일도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단추를 잠그는 이 부분입니다. 곡선 형태로 넓게 박음질이 되어 있거나 더블 블래스트 같이 두 원단이 포개어져 잠그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자켓의 경우 굳이 안쪽에 원단을 더 많이 사용하여 이런 디테일을 구현해 놓았죠. 이것은 불을 다루고 뜨거운 기름 등이 자주 튀는 셰프들의 업무상의 특성을 고려한 디테일입니다. 물론 빈티지 워크 자켓에도 이런 더블 블라스트 형태는 존재합니다. 단톤이 한창 작업복을 만들던 60, 70년대에 나온 프렌치 자켓들 중 더블 블라스트 형태가 존재합니다. 셰프복이든 워크 자켓이든 청결을 위해 이 디자인을 택했다는 건 동일합니다. 광부들은 먼지 쌓인 많은 환경에서 일하다가 잠시 식사를 할 때, 요리사들은 음식과 기름 튄 옷을 숨기고 깔끔하게 손님을 접대할 때 모두 반대편으로 옷을 잠궈 깨끗한 부분을 활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여민 방식의 워크 자켓을 선보여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회사들이 임의로 바꾼 디테일도 당연히 있죠. 모든 아이템의 내부 사정과 디자인 경로를 알 수는 없으니까요. 저렇게 틀어진 호주머니에 가죽으로 된 거북 단추가 달린 울 자켓의 경우 과거 오버올의 호주머니 형태와 장갑이 필수인 세일러들의 피코트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진짜 프랑스인들이 작업할 때 입던 워크웨어를 만드는 브랜드에서 일본의 환상을 만족시키는 아이템을 내니 그들은 점점 단톤이라는 브랜드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단톤에 대한 가능성을 본 보이즈 회사는 아이템 기획과 디자인 제조를 전부 담당하고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로의 유통 권한을 독점 계약합니다. 프랑스에서만 놀던 단톤에게 우물 밖의 세상을 맛보게 해준 이 회사와 계약을 안 할 이유는 없겠죠. 2016년 계약이 성사되고 9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도 단톤의 옷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계약 덕분입니다. 이제는 프랑스 워크웨어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아이템도 많이 나오지만 소비자인 우리에겐 그저 반갑습니다. 단톤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좋은 소재를 쓰거나 봉제를 튼튼하게 하는 등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그래도 단톤의 정체성이 담긴 디테일이 있는 이런 제품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건 역시 단톤의 브랜드 이야기를 알게 된 순간부터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둥글둥글한 느낌의 깔끔하고 살짝은 비싸게 느껴졌던 다이아몬드 로고의 옷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의 임무는 성공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